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입니다. 활동비 약간이라고 했는데 무려 한 달에 3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이 국방개혁, 방산비리 척결을 외치면서 문 대통령이 내정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내정 발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 목소리부터 들어듣고 오겠습니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국입니다. 방산비리 사범들이 종국입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 세력이 종국입니다.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국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국입니다. 이명박 정부 사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국정 특혜 자산 있으면 반수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방산비리, 그 칼자루를 쥐게 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근데 오늘 큰 논란거리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월 3천만 원의 활동비 자문료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우리가 월 3천만 원을 그냥 활동비조로 주는 회사가 있으면 저도 아마 바로 취직을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이제 법무법인 뭐 율촌이라고 하는데, 율촌에서 전직 해군 참모총장을 그냥 뭐 고문으로 모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활동비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월 3천만 원. 지금 뭐 합하면 대충 한 3년 동안 한 10억 정도의 지금 고문료를 줬다는 것인데, 사실 율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주려면 그보다 몇십 배의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해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떤 업무를 도와주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지 않겠습니까? 고급 정보를 주는 그렇죠. 고급 정보 있고 또 소송이 걸리면 이 소송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군수 산업과 관련된 거 있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관련해서 자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저는 뭐 충분히 자문할 수 있다 봅니다. 전직 해군 참모총장 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검찰 개혁과 바로 방산비리 척결입니다. 이 방산비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수차례 아셨겠지만 정말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통영함을 만들어 놔놓고 지금 어군 탐지기를 갖다 넣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지금 방산비리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 문제는 정말 그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해결을 담당해야 될 국방부 장관이 실제 이런 그 관련 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자문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 업계에서는 뻔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그동안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이게 잘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뭐 구체적인 것은 이제 청문회 때 드러나겠지만, 이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볼 때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이 자문료를 받았을 때가 송 후보자가 ADD, 즉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을 했을 당시인데 이게 겸직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로펌 고문을 하다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제 다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쪽에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약간의 활동비 정도만 그 로펌에서 받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약간의 활동비가 지금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한 달에 이제 3천만 원 받은 게 약간의 이제 활동비인 것으로 이제 저렇게 이제 소명을 하고 겸직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폐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직 고위 관료들이 본인이 하고 했던 그런 그 직업 활동과 연관지어서 뭐 로펌이라든가 기업에 들어가서 일종의 로비 활동을 도와주는 것, 그거를 우리가 관폐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관폐화 활동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관폐화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법적으로 이게 허락이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로비 활동들은 지금 거의 로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전직 고위 관료들이 로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폐하라는 건 전관예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전관예우까지 포함해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례가 예외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정부의 고위 관료로 가는 게 맞느냐. 자, 이거는 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들이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폐화에 대한 이제 문제점 지적도 그동안 계속 나왔던 거고, 사회적 인식도 관폐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더군다나 관피아가 적폐인가요? 아닌가요? 적폐 핵심이 사실은 관피아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폐를 어찌됐건 뭐 척결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적폐 핵심에 있는 관피아, 그 전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요직을 맡긴다? 이건 피해야 할 일이죠. 예. 근데 군 내부에서는 말이죠. 저 김성원 평론가. 네. 저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잖아요. 송영무 보좌가. 이 참모총장, 역대 참모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자문을 받고 이 자문을 해준 적이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있기는 있었지만 겉으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공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가 됐던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접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산업체들이 직접 로비하기 어려울 때 법무법인을 끼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알려져 왔고요. 또 방산업체들이 이 군 장성들을 실제로 직접 옛날에는 취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곧바로 취업이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경우에도 곧바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이나 이런데 곧바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둘러서 지금 자문료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 거 아닐까. 그것도 직접 방산업체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한 달이 건너서 법무법인의 자문 형식으로 해서 돈을 받았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왜 이게 청와대 인사검증할 때 이게 걸려 나오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인사검증에서 이걸 못 걸러냈다고 하면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검증 겁니다.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로남불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예.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그때 정관예우 받았다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한 27억 원 받았다고 그래서 결국 낙마했잖아요. 물론 액수가 그때는 굉장히 컸던 측면도 있지만 정관예우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 또한 정관예우에서 크게 저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방 뭐 지금 방위비리나 이런 것들을 척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잠시만요. 일단 송영무 후보자 측의 해명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월 3천만 원의 자문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비 의혹에 대해 송영무 후보자 측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울천에서는 공무원 활동 시 연봉 1억 5천만 원 내외.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틀림없다. 예. 이종훈 박사님 뭐 예. 덧붙여 주시죠. 근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뭐냐 하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해군 출신을 갖다가 이 지금 고문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거기엔 뭐가 있다.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해군 관련한 무슨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재판 소송 중인 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해군 관련한 뭔가 로비 건이 있었거나 그 두 가지 이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이 금액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 로펌이 그 시점에 이분을 모셔서 그렇게 거액을 들어가면서 활동을 시켰을까 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지나면 아마 언론이 다 이제 검증을 해서 이제 그 팩트 체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도 함께 우리가 봐야 이번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저는 좀 근무 형태도 궁금을 한데 비상근이 아니라 상임고문 형태였다는 거예요. 겸직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였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퇴임하고 나서 2년간 유관기관에 지금 취직을 못합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인데 나오면은 100억 이상 되는 로펌에 2년 동안 취직을 못합니다. 그래서 로펌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정관예우금지법인데 그렇죠. 지금 바로 이것이 과연 이른바 정관예우금지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서 좀 황당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그 해명을 하면서 일주일에 2일 그리고 14시간을 근무를 했고 그동안 뭐 했냐 했더니만 율촌에 있는 소속 변호사님들한테 이 그 방산과 관련되는 개념과 용어를 설명해주는 강의를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 봤습니다. 그걸 해주면서 월 3천만 원을 받았다. 이틀에 지금 보면은 그 14시간에 3천이라고 하면은 일주일 7일 근무를 했다고 하면은 한 달에 연봉이 딱 1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연봉 12억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그 의혹이 또 뭐냐면 연봉 1억 5천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이 3억 6천인데 4억 가까이 되는데 연봉 이외의 활동비를 또 받느냐. 지금 그 줄줄이 나오는 것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그 통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굉장히 냉정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 후보자의 해명처럼 단순히 배경지시만 알려줬는데 월 3천만 원 주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도저히 제가 가서 300만 원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본인 광고를 하셨는데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좀 다시 집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송영무 후보자의 비리를 폭로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오늘 또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청와대의 지명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또 그 이전에 총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에 총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또 다른 측면까지도 제가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학용 의원은 이제 송영무 후보자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또 있다. 약간 이런 무서운 말들을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혹들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조금 해봤다면 이현정 의원. 네. 우리가 인사 문제 쭉 다루면서 핵심은 저 흠결을 덮을 만한 송영무 후보자가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죠. 이제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그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면 어떤 뭐 다른 것들은 뭐 덮어줄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논문 표절을 또 있고, 또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본인 임금 체불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임 정권에서 계속 실패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방 비리를, 방산 비리를 좀 뿌리 뽑으려다가 실패하는 것이 있고, 특히 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전작권까지 찾아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가장 핵심 기본은 바로 국방장관이 이걸 잘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논란의 지금 중심에 이게 뭐 다른 위장전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일 핵심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에요. 뭐 적당히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뭐 그 정도의 뭐 고문료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 상식의 길을 넘어나는 수준의 것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분이 여기만 취업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금 LIG라든지 몇 군데 또 지금 취업을 해서 이 수입이 아니라 한 3-4군데 수입 자체가 또 이보다 더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 비춰봤을 때 실제로 이게 지금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야당 쪽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렇게 나올 경우는 오히려 안경환 후보자, 낭만 후보자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청와대가 어떤 식이든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이종우 박사님과 김성환 평론가께 짧게 10초씩만 저 송영무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초만 주신다고 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 미달.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급적 빨리 지명 철회를 하든가 이런 방식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명 철회를 청와대가 과연 정치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모양새는 송 후보자가 스스로 지금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뭐 그만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이런 인사를 중책을 맡기면 안 되죠. 적폐청산, 관피와 청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관련된 방산비리 척결 송영무 후보자에게 해봤다면 문 대통령의 정말 아픈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통영함을 만들어 놔놓고 지금 어군 탐지기를 갖다 넣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지금 방산비리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 문제는 정말 그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해결을 담당해야 될 국방부 장관이 실제 이런 그 관련 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잡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 업계에서는 뻔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그동안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이게 잘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뭐 구체적인 것은 이제 청문회. 문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입니다. 활동비 약간이라고 했는데 무려 한 달에 3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이 국방개혁, 방산비리 척결을 외치면서 문 대통령이 내정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내정 발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국입니다. 강상들이 사범들이 종국입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 세력이 종국입니다. 특전사 출신인 저거고 종국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국입니다. 이명박 정부 사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국정 특혜 자산 있으면 단수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방산비리, 그 칼자루를 쥐게 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근데 오늘 큰 논란거리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월 3천만 원의 활동비 자문 대해서 사실은 뭐 어떤 업무를 도와주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지 않겠습니까? 고급 정보를 주는 그렇죠. 고급 정보 있고 또 소송이 걸리면 이 소송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군수 산업과 관련된 거 있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관련해서 자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저는 뭐 충분히 자문할 수 있다 봅니다. 전직 해군 참모총장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검찰 개혁과 바로 방산비리 척결입니다. 이 방산비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수차례 아셨겠지만 정말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료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우리가 월 3천만 원을 그냥 활동비조로 주는 회사가 있으면 저도 아마 바로 취직을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이제 법무법인 뭐 율촌이라고 하는데 율촌에서 전직 해군 참모총장을 그냥 뭐 고문으로 모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활동비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월 3천만 원. 지금 뭐 합하면 대충 한 3년 동안 한 10억 정도의 지금 고문료를 줬다는 것인데 사실 율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주려면 그보다 몇십 배의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해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